네, 고산고등학교 대안교육 설명하는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본교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안사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마 교육 과정일 겁니다. 제가 작년에 포럼의 자리에 나가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첫머리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육 과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 과정인데요. 그 앞서서 있던 많은 교육 과정들이 거의 100년에 가깝게 혹은 몇십 년에 가깝게 그동안 항상 좋은 말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그 교육 과정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죠. 학교가 가르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학교가 가르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어 왔습니다. 고산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교육 과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교육 과정대로 가르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교육 목표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교육 자치의 시대에 단위 학교의 교육 목표와 같아야 한다.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더불어 행복한 민주 시민 교육.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매일매일 귀에 딱지가 않게 듣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민의례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국민의례 대신 애국가를 듣는 대신에 우리 학교 주제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주제가는 이 교육 목표가 담겨 있는 창작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을 말해요. 행복을 꿈꿔요. 평화를 노래해요. 우리가 서 있는 세계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이죠. 나와 너를 사랑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린다면 평화로운 세상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그러고 난 뒤엔 눈길을 돌려 어두운 곳을 바라봐줘요. 우리가 만들고 핀 세상은 따뜻한 손길과 맑은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더불어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 네, 당시에 미얀마 내란 상황을 슬퍼하면서 우리가 함께 바자회 활동을 했던 그런 사진들을 담았는데요. 네, 마지막에 썼던 것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고 전 세계의 범죄의 온상지가 되어가는 미얀마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입학 전형 요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교육 과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입학 설명회는 특별합니다. 1학년과 2학년, 3학년 각 한 명씩 학생들이 나와서 직접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가 끝나고요. 2부가 시작이 되면 우리 장종택 교장선생님께서 교육 철학을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의 질문을 듣고 저희 부장 선생님들께서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올해 좀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대안교육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다 좀 더 특별한, 좀 다른 그런 과목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영상은 뒤에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이 영상은 학교에 입학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시간에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텐데, 그래서 국어와 사회, 한국사, 뮤지컬 이런 수업들을 짧게 하나당 2분씩 해서 6개 과목 12개 12분의 그런 길이로 영상을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고상고 오세요. 뭐라고요? 고상고 오세요. 수업 시간에 누워있는 소감이 어때?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고상고 최고? 네. 여기 누워서 해도 돼요. 안 되지만 담벼락 이게 담벼락인데 풀자랑 거기 애들이 걸어가는 느낌이지? 동호한테 물어봐.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찍었네. 동호가 약간 스케치 해놨어. 학교 전경은 아까 말했잖아. 학교 학교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학교 전개는 필요 없고. 반은 반 필요해. 근데 이거 우리한테 물어봐. 우리가 너희가 되게 대본팀이니까. 자, 우리 진주 선배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주인공들이 짝사랑을 하는 중간에 이제 딱 나올 노래인데요. 아, 주인공들이 짝사랑하는 중반에 나오는 노래, 약간 썸 타고 있는 건가요? 썸은 아니고 아직 진짜- 썸도 아니고? 네, 썸은 아니고 둘이 쌍방이지만 짝사랑 아하. 되는 거죠. 근데 서로 그걸 알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 그림팀은 여기는 지금 독도를 그리고 있는 게 확실하고. 저희는 독도랑요, 창고랑요, 교실 이렇게 3개 그리고 있어요. 이 창고는 왜 필요한가요? 창고는 약간 회의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회의해요? 독도 대본팀하고 얘기를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대본팀에 창고가 안 나오면 어떻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럼 우리 거죠. 그림팀이 창고를 만들었으니 대본팀 너희들은 창고를 넣어야 된다 이 자식들아. 아니요. 그렇게 할 거야? 그건 아니죠. 대본팀 어떻게 생각해요? 창고가 필요하대요. 갑자기 그림팀이 창고를 만들어냈어. 또
이렇게 창고가 필요하대. 아예 또왜 필요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필요. 하나, 둘, 셋, 넷, 둘, 시작! 빠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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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빰. 따라라라라라라. 역사 속 천재들의 이만과 수학, 아인슈타인, 바이올린과 상대성으로, 뭐가 되게 길긴 한데. 뭐가 길죠. 음악 속 대추가 광고, 크레탈과 주원론의 만남, 막 이러는 건데 이런 거. 왜 발사가 들어갑니다. 대신 발사로만 29분은 안 되고 여기 기술적인 경우 PHJ이었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전문적인 약을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매체를 비평할 것인지, 두 번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비평할 건지, 세 번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제를 지난 시간에 잘 정했고, 그리고 그 자료를 지금 수집한 상태죠. 근데 다 수집하지 못해서 오늘 수집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매체를 작성하는 것까지 하게 될 거예요. 네. 그거는 뭐하는 해라. 너한테 자신감과 위로를 주었고 유튜브가 나와서 일단 그걸 찾아봐. 그런 다음에 근데 자신감과 위로를 받고 빨리 안 굴러가게 잘했어.
고3부의 노작 수업은 의, 식, 주, 세 분야로 나뉜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입는 것, 먹는 것을 비롯해서 주거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보는 수업을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 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집을 직접 지어볼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를 만들어보면서 역학, 구조, 식용, 디자인 등의 요소를 체험해보는 수업을 해요. 구상도대로 하는 거지? 구상은 파괴하고 있는 거죠. 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그럼 나 여기를 먼저 자른다. 그게 아니지 않나? 맞는데요. 이렇게 생긴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철골로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 하중을 분산시키는 원리예요. 역시 폼보드 등의 재료로 작은 크기로 만들어요. 이 활동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다리가 무너질 때까지 무거운 물건을 쌓아보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설명하는 시간들을 좀 줄여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광역형, 전기고, 공립, 특성화고, 대안 계열입니다.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해드리면 광역형이란 얘기는 전국 단위 모집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모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고란 얘기는 후기고가 아니고 다른 여타 특성화고 모집할 때 같이 모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모집 정원은 45명입니다. 사회통합 전형 15, 교육 다양성 전형 15, 지역 우선 전형 15명인데요. 사회통합 전형은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수업료와 기숙사비는 애초에 없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15, 15, 15 이렇게 뽑는데요. 사회통합 전형은 그 안에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을 모집을 하는데 사회통합 전형에서 13명만 왔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을 충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사회통합 전형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육 다양성 전형이나 아니면 우리 고산중학교에서 오는 지역 우선 전형에서 미달이 되면 다른 전형에서 이렇게 충원을 합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고산중학교에서 15명을 뽑는데 10명만 왔어요. 그러면 5명의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 다양성 전형이 넘친다 그러면 그 5명을 그쪽에서 충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은 고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좀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서 작성 및 접수 기간은요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원서 접수를 합니다. 작년까지와 달라진 점은 그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트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중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서 달라진 부분은 예전에는 그 그 생기부 사본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었어요. 그거를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인편으로 가져오셨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첨부 파일로 대체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첨부 파일로 하는 것을 좀 많이 어려워하셔가지고 오히려 인편으로 누락 없게 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요즘에는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PDF로 만드는 것이 좀 능하셔서 그게 훨씬 더 쉽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대신 섞으면은 누락이 발생할 것 같아서 첨부 파일로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내신 20%, 서류 20%, 면접 60%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개념 아시죠? 면접은 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상이나 여러 가지 말투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용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내신은 어쨌든 3년 동안 가져왔던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점수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0점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면 조금 어려워요. 그 대신 우리는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면접을 60%나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면접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 대신 면접이 쉽지는 않습니다. 60%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별력을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낭독 수업을 합니다. 이 낭독 수업은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다시피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텍스트를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고요. 그것을 읽으면서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작성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대본을 만듭니다. 대본을 만들어서 연극을, 낭독극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면접에서는 읽고 질문을 만들고 토론하는 순서까지 갑니다. 그러면 면접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체크리스트를 들고 계시다가 그 친구들을 간단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층 면접 단계를 가집니다. 이제 심층 면접으로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학생이 낭독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토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대략적인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와 함께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깊은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1대1의 면접 시간을 갖습니다. 이 두 개가 포함되어서 60점으로 산정이 됩니다. 네, 저희는 전원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비는 없고요. 대신 조식비와 석식비는 내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통합 전형은 그 조석식비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대신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모두가 기숙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숙사가 편의상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수업입니다. 공동체 수업입니다. 이 기숙사에서의 4인 1실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학교 생활이 힘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생활도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안에서 많은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교육과정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차차 드리겠지만 많은 교육과정과 교육 행사, 저희는 행사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교육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들을 선택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입학생 교육 과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로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학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학기와 2학기가 과목이 다릅니다. 그 대신 과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학기를 모두 6학기 다 보여드리기에는 좀 지루하니까 1학기를 기준으로 3개의 학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죠? 네, 괜찮죠? 네, 1학년입니다. 지금 현재 2022로 개정된 후에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각 3시간씩입니다. 3학점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50분짜리 수업 15시간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입니다. 스포츠 문화가 1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미술이 이렇게 양갈래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1학기는 음악, 2학기는 미술. 지금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학기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교과고요. 저희가 보통 교과와 대안 교과가 어느 정도 퍼센트로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50대 50은 아니고요. 보통 교과 학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교과는 워낙에 학점 수가 크기 때문에 대안 교과의 과목 수가 더 많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대안 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3과 철학 1이라고 표시가 된 것은 2학기에 3과 철학 2가 됩니다. 이 3과 철학은 기존 2015에서는 인턴십을 통한 배움이었습니다. 우리 고산 마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인턴십을 통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턴십과 다릅니다. 인턴십은 쉽게 말하면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인턴십을 통한 배움은 그 인턴십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메타 인지적으로 뭔가를 더 배우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턴십을 나가면 체험처가 있고요. 그 체험처에 가면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사장님이나 부장님 혹은 담당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멘토로 삼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길잡이 교사를 해서 멘토와 학생의 소통을 돕고요. 학생은 그 멘토의 삶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 3과 철학은 시리즈입니다. 1학년과 2학년, 3학년 쭉 연결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생태통합기행 역시 저희가 1, 2, 3학년에 거쳐서 쭉 있습니다. 이 통합기행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수학여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학여행은 행사고요. 이 통합기행은 수업입니다. 그것도 무려 3년짜리 수업입니다. 근데 1학년 1학기 때 하는 생태통합기행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을 흐르는 만경강 주변을 조사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모둠을 지어서 어떤 것을 여기서 배우고 2학기 실제 기행을 갈 때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수업입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수업이 그렇지만 준비 자체가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전답사를 선생님들끼리만 가잖아요. 이 수업은 사전답사를 아이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사전답사를 위한 사전답사를 또 가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 내내 만경강을 연구하고 만경강 주변에 있는 여러 춘포라든지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마을을 지탱해 오고 있는 삶과 또 어른들을 함께 만납니다. 언어생활 탐구는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의 교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의 의사소통, 특히나 지금 AI 교과서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어떤 의사소통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 세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인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게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준비하는 선생님 또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뚜렷한 교과서도 없고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막 빠져가면서 연구를 하십니다. 네, 오세강 스님 머리숱이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머리 만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낭독이라는 수업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죠. 낭독은 함께 낭독하고 그 안에서 감정들이 오가고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
낭독극을 합니다. 이 낭독극을 하면서 학생들의 내면이 드러나고요. 그 드러나는 내면을 서로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감싸기도 합니다. 발상과 표현은요, 사실 정식적인 교육과정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고산고로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쭉 가지고 왔는데 고교학점제라는 이유로 이 단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교육청에 제공하는 교육과정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끼리 지칭하는 용어는 발상과 표현입니다. 이 발상과 표현은 하나의 과목이 아니고요. 26개 정도의 과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4학기 동안 4번에 걸쳐서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해서 듣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이 발상과 표현은 오늘 체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스타, 제과, 제빵, 그리고 뭐가 있죠? 수공예, 또 뭐가 있죠? 임용, 네, 그리고 PT가 있습니다. PT, 몸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PT를 합니다. 우리 학교 헬스장 아주 좋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가도 하고 있고 목공예, 도자공예, 네, 다양한 수업들을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요청하는 학생과 혹은 양육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를 전공할 건데 내 학기 다 들을 수 없나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업계 특성화고가 아니고 대안계열 특성화고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직업으로서의 기술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다양한 삶을 체험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자신의 흥미를 좀 더 발견해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 대신 혹시라도 예를 들면 제빵사가 되고 싶다거나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원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면 야간에 방과 후 수업을 열어줍니다. 방과 후 수업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다 하고요. 그 방과 후 수업 때는 좀 더 전문적으로 수업을 하고 자격증 공부까지 이렇게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뒤에 그런 호응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뒤에 그런 호응들은 안 들어가요. 이 마이크로만 소리가 들어가니까 네, 박수 치셔도 되고 호응하셔도 되고 웃어도 됩니다. 네, 2학년 1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학입니다. 이 문학은 영수한 사과 기가랑 다르게 슬러시가 안 쳐져 있죠. 네, 이것은 뭐냐면 이 문학은 국어과 교과인데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학은 모든 학생이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과를 선택 교과로 두지 않고 지정 교과로 둘 것이냐. 문학을 둔 이유는 문해력을 좀 더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한국인이니 우리 한국어를 좀 더 낭만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와 경쟁했던 과목은 철학입니다. 우리가 대안교육으로서 어떤 철학 수업을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로 저희가 거의 2시간을 토론을 했고 국어과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학교의 2학년의 중요한 과목이 국어이다, 이런 선언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사 1, 2가 각각 1, 2학기에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정확하게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사가 다른 학교는 일반적으로 1학년에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2학년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우는 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딱 하나 있습니다. 고산고를 1학년만 경험을 하고 전학을 갈 경우에, 그러면 다른 학교는 1학년에 있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한국사 1, 2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소통을 한 결과 이것 때문에 졸업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졸업을 못하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나중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죠. 다른 학교에서 1년 있다가 2학년 때 전학 온 친구는 한국사 1, 2를 이미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됩니다. 근데 고교학점제 특성상 한 번 들은 과목은 다시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시간에 그 학생은 그 수업을 들으면 안 되고 공강 시간을 갖고 다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예상치 못하고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학교도 관도 여러모로 힘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택입니다. 영어와 수학과 한문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학기 때와 2학기 때 영어, 수학, 한문 중에 2번씩을 듣는 건데요. 영어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는 1학기 때는 수학과 한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그러면 수학을 들어볼까 하면 수학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은 이 과목군에서 과목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과목을 중복해서 들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 1을 2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에도 영어를 듣고 2학기에도 영어를 듣고 싶은 학생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걸 좀 열어놔서 1학기의 영어와 2학기의 영어가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가 수학 학점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1, 2학기 둘 다 수학 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의 어떤 진정한 취미는 사실 대학교를 위해 종속되는 어떤 제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고산고는 사실 입시를 지양합니다. 입시 몰입교육을 지양합니다. 이따가 질문이 분명히 나올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40명이 졸업한다고 치면 38명 가까이 대학을 진학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진학한다기보다는 공부가 더 하고 싶은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시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절대로 저희가 그 입시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일념하에 교육과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수능 공부를 하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 혹시 문제풀이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야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요. 아까 그 수학 영상에서 보셨죠? 저희 선생님들 질문에 엄청나게 목말라 있습니다. 문제집을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 학생이 질릴 때까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그 밑에 사회과학 기술과정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과에서 한 과목, 과학과에서 한 과목, 기술과정과에서 한 과목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선택에 대한 안내는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초반에 교육과정 박람회를 열어서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네, 미술과 음악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와 크로스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서 이 선택은 학생의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학기는 미술, 한 학기는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은 선택이 아니고 지정교과입니다. 네, 2학년 중에 이제 대안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3과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1학년 때는 혹시 뭐였죠? 3과 철학이었죠. 1학년 때는 체험처로 직접 나가기보다는 멘토들을 학교에 모십니다. 그래서 사람책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듣거나 토론을 하거나 그리고 강사를 모시지 않을 때는 학생들이 직접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에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2학년 때는 그 체험처를 직접 나갑니다. 근데 그 체험처를 직접 나갈 때 고산 마을에는 어떤 체험처가 있지, 가까운 봉동에는 어떤 체험처가 있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중반이 되면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혹은 모둠을 나눠서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멘토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맞는 멘토와 본인에게 맞는 체험처를 찾아보고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어느 정도는 나는 이 체험처를 가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3과 배움이라는 종전에 인턴십을 통한 배움이었던 이 과목에서는 실제로 마을로 나갑니다. 수요일날 오후를 온종일 할애해 줍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오후는 학교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로 나갑니다. 여기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냐면요. 사실 선생님들의 어떤 겸손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생님들의 부족함이라고 할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학생들은 웃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다들 너무 착하게 살아왔거든요. 네, 교장 선생님이 제일 크게 웃으셨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네, 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일 때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솔직히 해줄 말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선생님이 너무 편협하게 살아와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마을에 있는 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제가 제법 재밌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마을 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정말 세 발에 피더라고요. 많이 넘어져 보신 분도 계시고 눈부시게 성공해봤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사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삶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평화통합기행은요 마찬가지로 1학년에서 조금 더 확장됐다고도 볼 수 있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역시 통합기행 시리즈입니다. 2학년은 원래 그 해외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멈췄고요.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해외는 못 나가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뚫어본 것이 숙소가 안 되니 길바닥에서 자자. 그래가지고 야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야영을 처음 시작했고요. 하지만 2학년 통합기행은 결코 야영이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2학년 통합기행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장을 떠나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 넓은 세상과 교류하는 겁니다. 이게 2학년 통합기행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평화를 배우고 상생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행으로 평화와 상생을 배우느냐? 통합기행 과목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요. 저희가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융합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는 한국사와 뮤지컬 그리고 다양한 교과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아까 그 식전 영상 잠깐 보여드렸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영상의 주제와 소재가 강원도 정선군 사북 지역에 있었던 사북 항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국사 시간에 사북 항쟁을 배우고요. 통합기행으로 사북 항쟁의 현장을 직접 가서 야영도 하고 통합기행 그 사북 항쟁 때 실제 활동하셨던 분을 만나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기행을 갔다 온 다음에 뮤지컬을 공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영어과 같은 경우는 그 여행이 어땠는지 영어 일기를 써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 하나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융합 수업으로서 기능을 하는 그런 교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상과 표현 마찬가지고요. 뮤지컬을 빼먹었네요. 네, 제가 뮤지컬 교사입니다. 제가 비록 그 내후년에도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망은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아까 보셨다시피 뮤지컬은 소소하지만 창작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창작만 하는 뮤지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정한 스토리는 아이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사도 아이들이 씁니다. 그런데 원래 있는 곡을 쓸 것이냐 새롭게 만들 것이냐, 이것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상과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과 2학년 4학기에 걸쳐서 있고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4학기에 걸쳐서 이 환경, 철학, 심리, 정보는요 약어고요. 인간과 환경, 인간과 철학, 인간과 심리, 미디어 콘텐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이 4개 중에 몇 개만 듣는 것이 아니고 4개를 다 듣습니다. 4개를 다 듣는데 어떤 학생은 1학기에 듣고 어떤 학생은 2학기에 듣고, 이렇게 순환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학년입니다. 네, 3학년쯤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떤 모습일까요? 네, 상당히 건방져집니다. 이제 저희와 맞먹으려고 하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너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선생님은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참 대견하기도 하거든요.
네, 3학년 짧게 가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슬러시가 된 거는 선택 과목이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과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사회, 과학, 기술, 가정 4개의 교과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생활은 역시 체육인데 선택하지 않고 지정 교과고요. 음악과 미디어, 미술 창작 둘 다 지정 교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생활, 그러니까 체육은 고교학점제 원칙상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원칙상 모든 학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의 좀 특이한 점은 음악과 미술, 그러니까 예술이죠. 예술 과목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는 예술 학점을 아주 적게 들어도 되기 때문에 한 학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개 학년에 걸쳐서 대안교과에도 걸쳐서 이렇게 예술 과목이 있는데요. 제가 예술 교사라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음악과 미술을 참 좋아합니다. 체육 당연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은미체 예술 체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성장하고 마음에 많은 치유를 얻습니다. 네, 3학년의 대안교과입니다. 3학년에 새롭게 생기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졸업작품인데요. 졸업작품에 주목해 주시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3과 진로입니다. 3과 철학, 3과 배움, 3과 진로로 이어지는 과정이 쭉 있습니다. 이 3과 진로는 마찬가지로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멘토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런데 좀 더 자기의 진로와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나러 가겠죠. 그런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3년의 시간 동안 진로를 완전하게 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교학점제에서 다른 일반 학교에서는 더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학년 때 진로를 다 정해야 하고 2, 3학년 때 그 진로대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고교학점제 회의를 가서 제가 손을 들고 발언을 했다가 아주 뻘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우리 학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본교는 3년을 다 보내면 그제서야 아이들이 선생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2, 3학년 과목을 진로와 직업에 맞춰서 선택을 합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뭐라고 대답이 왔을 것 같으세요? 아무 대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면대면의 질문이었는데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청 장학사님도 장학관님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과 진로의 시간은 학생의 명확한 진로와 멘토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탐색 중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학생은 좀 더 일찍 정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갈 수 있다. 그런데요, 우리 양육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20살 때 그래 난 이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그 길이 지금 현재도 살고 계시는 그 길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학년 때 명확하게 무언가 정해지고 그렇게 생기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고 이런 것들에 너무 노심초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진로통합기행 역시 진로통합기행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명확한 진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기 직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또한 진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이 3학년 때의 진로통합기행은 아이들끼리 갑니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 양육자님들과의 합의가 중요하고요. 지도교사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 2달에 걸쳐서 우리 아이들이 팀을 짭니다. 한 4명, 3명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우리 팀은 여기를 가요. 어떤 활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제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의 삶인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라고 발표를 하고요. 그대로 그 여행을 실시합니다. 이 여행을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여행을 갈 때는 이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고 그 사이에 또 즐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성장한 것이죠. 합법적으로 아주 즐기고 오는 것 자체가 또 이 아이들이 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개척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비행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이제 문화탐구라는 과목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원래 이 문화탐구라는 과목이 문화예술탐구라는 과목으로 3년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3학년에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 문화탐구는 정말 어디에도 없는 과목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과목으로 신설한 것 중에 하나고요. 아주 다양한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 과목들 가운데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뭐 음악 교양이라든지 뭐 건축을 교양학적으로 좀 해본다든지, 지금 현재 앞으로 있을 고시 과목에는 또 다양한 나라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외국어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저희는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문화탐구로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면 뭐 미얀마 문화, 베트남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평생 고생해서 공부해서 딴 자격증을 가진 과목이 아니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걸 가르쳐야 되면 둘 다 뭐 속된 말은 아니지만 세제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다들 모범생이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어쨌든 선생님이어야 하니까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같이 연구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얼굴이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쌤도 잘 몰라, 같이 한번 알아볼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방법적으로는 더 잘 알잖아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 문화탐구라는 과목은 다양한 문화들을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노작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노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주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노작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생활 관련은 이제 기술과정 때 많이 배우니까요. 식생활, 주생활 이 가운데 아이들이 더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환경철학, 심리정보 4과목 순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졸업 작품입니다. 이 과목 또한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19살이잖아요. 이 19살 친구들이 논문처럼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갱이가 이루어집니다. 써내라. 못하겠습니다. 주제를 생각해라. 모르겠습니다. 넌 어떻게 살아왔느냐?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대화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요. 결국 2학기가 되면 아이들은 한 편씩의 글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글과 함께 본인이 흥미를 갖고 있던, 아니면 본인이 진로로 생각하고 있던 하나의 작품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2학기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저희는 통합기행을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탐구라는 재미있는 과목도 있고, 무엇보다 졸업작품, 그리고 3과 진로, 지금 현재 인턴십이라고 하는 그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졸업을 하는데요. 졸업할 때까지 징그럽게 괴롭힙니다. 과거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 징그러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도 많이 성장했거든요. 한 3년 전부터 이전가요?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집에 가래도 안 갑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아픈데도 학교에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학교가 재밌나 봐요. 그래서 3학년 2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집에서 쉬고 싶어 한다거나 그렇게 학교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교육활동을 재미있게 이어갑니다. 그 대신 선생님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면요. 융통성을 발휘해 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더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다양한 교과가 모여서 하나의 강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뭐 파자마 파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 하게 해줍니다.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 대신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자 뭐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주 보기 드물게 3년 내내 고등학교 생활을 즐겁게 즐기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교육과정 표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제가 초반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같아야 한다.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는 나를 사랑하고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 교육이다. 제가 설명드린 이 교육과정 그 교육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네, 이제 재학생 발표 시간입니다. 1학년은 양수정 학생이 발표를 하겠고요. 2학년은 정환아 미안해. 박정환 학생입니다. 근데 이 박자가 자꾸 안 써져가지고 그 영어로 팍이라고 썼다가 저장이 잘못됐습니다. 네, 3학년은 이지원 학생입니다. 이 세 학생이 다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불러보겠습니다. 네, 우리 수정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고 재학 중인 1학년 3반 양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고성고를 제가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일단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고성고에 왔냐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학교에 들어왔어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중학교도 대안학교였는데 고성고랑은 다르게 비인가 대안학교였고요. 제가 한번 중학교를 대안학교로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나도 이제 또 대안학교로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학교를 찾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면접에서 내신 점수도 별로 안 보고 네, 학교를 딱 왔는데 되게 안사일쌤이랑 상담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교무실에 고3 언니분이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언니분의 차림이 되게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있었고 담요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와가지고 사일쌤이랑 막 장난스럽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되게 학교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딱 그때 입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제 영어 수행을 준비하느라 대본을 못 썼어요. 프리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성고 오기 전에 어떤 기대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요. 제가 중학교를 대안학교를 다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 고등학교에 와서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 좀 더 저랑 다르게, 제가 10년생이거든요. 학교를 1년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언니 오빠들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괴롭히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기대로는 제 학교에 11도라는 제과제빵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드신 휘낭시에 그거 다 11도에서 만든 거고요. 그 동아리 이런 게 좀 기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고민은 지금 완전 해결됐고요. 뭐 괴롭힘? 뭐 왕따 이런 거 1도 없고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친구들 사귀면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고등고에서의 어떤 성장을 했냐면요. 일단은 키가 컸습니다. 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네, 옆으로도 좀 불었어요. 네, 4kg 쪘습니다. 학교 와서. 급식을 너무 잘 먹어서 급식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되게 대인관계를 맺는 법에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원이 많은 학교를 와본 게 반이 여러 개인 것도 제가 초등학교에 다녀서 되게 처음이었고, 선배랑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도 되게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상고에 와서 딱 느낀 게 굉장히 학교 자체가 자유롭고 폐쇄적이지 않고 되게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학교구나, 이거를 되게 느꼈어요. 네. 기숙사 뭐 이런 것도 되게 처음이었고 그랬는데 선배들도 되게 잘해주시고, 네, 아무튼 되게 여러 사랑과 애정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만 써왔는데요. 대본을 못 써서 많이 부족했던 발표였는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고상고 오세요. 밥 맛있어요. 네, 2학년 박종환 학생. 네, 저 학생은 얼른 나오시죠. 네. 네, 저 학생은 좋은 말로 녹록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냥 애 같지 않습니다. 네, 그냥 동료 교사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발표를 할 때 대본 같은 거 잘 쓰지 않는 편이거든요. 중요한 거 빼고. 근데 오늘따라는 되게 쓰고 싶더라고요. 네,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고. 네, 일단은 아까 음료수랑 희낭시에 드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어제 11도 동아리 친구들이 저녁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만든 거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 한번 박수 한번 맞춰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박정환이라고 하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 학교에 오게 된 점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어디 학교를 가야 될까?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기 앞에 보이시는 청소년 참여활동이라는 걸 해왔어요. 뭐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또는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자주 해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냥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근데 선배한테 들어보니까 인문계나 다른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없어질 수도 있다. 너도 대학을 가야 되지 않니? 이제 좀 포기 좀 하면 어떻니? 좀 내려놔라. 했는데 전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내가 3년 동안 계속 해오던 건데 여기서 멈추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여기 수련시설이라는 한 곳이 있거든요. 삼내에. 거기서 고산 센터가 있어요. 거기 있던 선생님이 저희 수련관에 오셨는데 저를 이렇게 막 어디 가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환아 혹시 나랑 같이 고상고 입학 설명회 갈래? 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고상고라는 게 있나? 저도 잘 몰랐는데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와, 저 선배 뭐지? 좀 대박인데?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몰랐네요. 네. 어쨌든 근데 제가 여기 이 입학 설명회를 오고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학교에 오면? 왜냐하면 제 진로도 이런 걸 하는 청소년 지도사라는 꿈을 갖고 있었고 뭔가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자유롭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곳이 여기 고산고등학교였던 거죠. 네, 그래서 좀 거짓말을 하면서 원서를 쓰면서 면접도 좀 거짓말 보탰지만 합격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오게 되었는데 제 진로 자체가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제가 진로가 있거든요. 청소년 지도사라는 것 자체가 진로 그 대학을 가야 돼요. 대학에서 관련 강의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가 입시와도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니까 그때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 지도사라면 청소년들에게 지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많은 걸 경험해보고 활동해봐야 그 아이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학교가 먼저가 아닌 제 진로인 청소년 활동,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고상고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상고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제가 여기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생각을 생각하는, 이게 저희 학교가 나를 사랑하고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생각하는 이라는 목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거 봤을 때 뭔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귀찮게 살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좀 그걸 알겠더라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원래는 저희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내가 이런 걸 좋아해,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게 해요. 근데 그게 학교 교육과정에도 들어가 있고 선생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질문을 하셔요. 네, 또한 저희가 뭔가 막막한 게 있으면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쌤들은 또 질문을 주십니다. 질문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냥 귀찮고 했지만 점점 나 스스로가 생각하다 나가니까 저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뭔가 여러 가지 활동도 있지만 내가 좀 더 나를 위해, 내 진로를 위해, 내 미래를 위해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폭을 넓어주는 게 고상고등학교의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네, 소개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학생 자치인데요.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막 계속 부학생 회장이라고 막 하니까 좀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 자치에 대해 좀 말해보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청소년 활동을 되게 잘 많이 알거든요, 다른 친구들보다. 근데 학생 자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학생 자치가 뭐지? 그냥 청소년 활동과 비슷한 게 아닌가? 했는데 제가 여기 면접을 딱 봤거든요. 근데 한 선생님께서 청소년 활동과 학생 자치가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말해야 되지 여기서? 뭐가 차이점이 있지? 한 개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청소년 활동 밖에서 하는 거고요, 학생 자치 활동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라고 대충 둘러댔는데 면접을 보고 나와서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뭐가 다른 건지.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각자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학생 자치회가 이제 임원을 모집해서 제가 바로 첫 번째로 들어가서 면접을 합격하고 1학년 때부터 학생 자치회에 소속되어서 학생 자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된 건 네, 좋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부터 학생 자치를 해오면서 지금은 2학년 때 부학생 회장을 맡았는데, 솔직히 저도 부학생 회장이 아닌 뭔가 그냥 임원으로 있을 수 있었는데 뭔가 학생 자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학생회 자치에 들어갔는데 뭔가 사업만 계속 제가 하고 뭔가 진정한 학생 자치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1학년 때. 그래서 부학생 회장을 했지만 아직도 잘 몰라요. 네, 아직 더 생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다른 건 그거예요. 여기가 저희가 했던 사업의 일부거든요. 자, 4분의 1도 안 돼요.
여기 있는데 저희가 야간 자율 학습권이라고 다른 학교는 야자라고 해서 학생들을 그냥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학생의 의견, 생활관 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한 의견이 있었어요. 저 야간에도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저 하고 싶은데 너무 점호가 11시 반이어서 못하겠어요. 10시 반이어서 못하겠어요. 해서 저희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저희 학교 규정에는 무조건 10시 30분엔 점호, 11시에는 모두 다 취침,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야간 학습권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랑 한 판을 붙었어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속 부장회의도 들어갔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도 들어가면서 결국 작년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너희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한번 해보고 그 결과치로 한번 너희가 요번 년에 정식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 하셔서 알겠다,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을 해봤는데 요번 년에 그 결과치로 부장회의에 들어가서 결국 정식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에는 뭔가 규정이나 학사 일정 같은 거는 선생님이 정하고 학생은 안 정하는 입장이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고3고에 와서는 학생과 양육자, 교직원 모두가 3주체가 평등하게, 또한 이 모든 그 학교 운영 관련된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바로 학생 자치구나, 이런 게 바로 학생회고 자치회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학교에 오시면 한번 학생회나 자치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희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봐서 되게 많은 걸 알아요. 되게 나 어디 가지? 나 뭐 진로를 뭐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이 학교에 와서 열심히 하라는 거 하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교육과정만 잘 따라간다면 이 사회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살짝 모르겠지만 저 자신을 전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학교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믿고 더불어 행복하고 민주시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동료 교사 같다고 했죠. 네. 네, 이제 3학년 우리 이지원 학생의 발표가 마지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이지원 학생은 네, 몸짱입니다. 네. 네, 이쪽으로. 또 장래 희망도 그쪽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이 학생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넓죠? 어우 잠깐만 신발끈 풀려가지고 이것만 묶고 하겠습니다. 이 어깨뽕 들켜버렸네.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어깨뽕 좀 찼습니다. 자, 이 발표에서 이 어깨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그 1, 2학년 분들이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상고등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이 1, 2학년 친구들의 발표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 고상고에 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고상고에 입학했다 가정하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혼란이에요. 온통 새로운 것들이에요.
어우 자율 동아리는 뭐며, 묵학은 뭐냐, 어우 기숙사 뭐야, 어우 뭐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통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온통 새로운 것들이니까 설렘도 가득하겠죠.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이때를 조심해야 돼.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 어깨뽕, 가면을 차고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학교 때는요 기숙사를 대부분 안 써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간섭, 이 잔소리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남녀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알잖아. 알면서 에이. 자, 그러니까 이제 한 계약하고 한 2, 3일 정도 되면 이게 좀 잘생긴 예쁜 친구들이 이제 기숙사 문을 딱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나 오늘 땡땡이랑 산책했다. 네가? 네 얼굴로 산책을 했다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잠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설렘이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설렘이 본인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처럼은 아니더라도 이 어깨뽕을 잘 활용을 했다면 저는 아마 줄리엔강, 박태환 등등 어깨 깡패로 지금 보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설렘을 자신한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학교는요 인턴십, 수업시간, 창체동아리, 방과후, 묵학, 자율동아리, 야간 학습 등등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열심히 다니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2학년이 되죠. 이제 본인도 그렇고요.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슬슬 이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가면을 벗고 너 이런 애구나, 나도 이런 애야 이러면서 가면을 이제 벗기 시작해요. 근데 2학년이 되면요 인턴십이라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의 꽃이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 이게 어떤 활동이냐면 본인이 직접 조사한 장소를 가서 멘토님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턴십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1학년 때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1학년 때 본인을 잘 파악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집중했으면 2학년 때는 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 텐데 인턴십 시간에 뭐 정하지 못하고 뭐 다른 곳으로 학교랑 협업 관계인 장소로 가거나 이런 활동이 너무나 많은 게 저는 솔직히 안타깝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 활동을 이 레브짐이라는 헬스장을 갔습니다. 이게 저의 인생의 큰 반환점인데 저는 솔직히 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운동이 좋아서 이 근방에서 가장 좋은 헬스장을 찾아가 보자 하고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멘토님한테 배운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운동도 배웠고요, 삶에 대한 가치관도 배웠고요, 여러 가지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의 대학 또 저의 진로 이걸 인턴십을 배우면서 이 주말 알바라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돼서 돈도 벌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제가 사실 발표를 좀 무서워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2학년 동안 인턴십 활동을 열심히 해서 몸도 만들어서 그 쇼미더바디라는 학교에서 그 보디빌딩 대회를 열었어요. 제가 사진은 좀 선정적일 수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그 이쁜이들이 조금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을까봐 사진은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보디빌딩 대회, 몸을 만들어서 하는 대회도 직접 열고 제가 계획서랑 예산 요구서도 다 써가지고 그런 대회도 열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턴십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대학을 우리는 지향하는 학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4년 정도는 빨리 발전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4년을 넘어서 한 5년, 6년까지도 남들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턴십 시간을 정말 잘 알차게 보낸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입학할 이 고상고등학교 1학년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들은 1학년 때 놀아도 돼, 이런 말은 솔직히 저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입생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우리 학교는 대학을 지향하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3학년 되면은 솔직히 다 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수시 원서 접수 끝나서 오늘 학교 째고 운동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다 놀게 되어 있으니까 죄송하고 1학년 때만큼은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에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브짐이라는 인턴십 장소를 통해서 뭐 진로, 대학,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이제 구축하긴 했지만 한 우물만 판 입장으로서 이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1학년들로 돌아간다면 이 좋은 학교 활동들을 한 우물만 판다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고상고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경험,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우물만 판다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11도나 그 제과제빵 활동이나 뭐 보디빌딩, 뭐 PT 그런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후배 양성해야 되니까요. 그런 활동들을 주의 깊게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상고를 오실 거라고 확신하고 저는 이 발표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산고 교사들은 학생이 돌발 발언을 한다 해도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학생이 그 설렘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일 길게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위선자. 네, 이제 1부를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0억을 100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80억 하면 뭘까요? 네, 우리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50억이라고 했는데 벌써 80억이 됐습니다. 80억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숫자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 63, 15, 1. 21명은 영양 과잉입니다. 많이 먹어서 아픈 경우입니다. 63명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좋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15명은 영양실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명은 지금 먹는 식사가 마지막 식사입니다. 네, 48과 2. 전 세계를 100명으로 줄였을 때 48명의 하루 생활비가 $2 미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3,000원이 조금 못 되겠죠. 네, 48명의 하루 생활비가 3,000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하루 생활비입니다. 75와 25. 네, 생각보다 이건 많더라고요. 75명이 휴대전화가 있고요. 25명은 휴대전화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연령대까지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수치는 조금 놀라웠어요. 30대 70입니다. 그 중에 100명 중에 30명만 상시적으로 인터넷이 가능하고요. 70명은 인터넷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7대 93. 7명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요. 93명은 대학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대학 교육을 거부하거나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100명) 중 26명은 14세 미만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66명이 64세 미만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8명만 65세 이상을 향유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본인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분명히 말씀하실 건데 여러분들은 150살까지 살 거예요. 180살까지 살 거예요. 의학의 발달이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재 오로지 8명만이 65세 이상을 향유하는데요.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저도 작년에 40대가 됐거든요. 제가 65세 이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65세 이전에 죽을 거면 교사를 왜 합니까? 65세부터 연금이 나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연금 나오는 직장을 굳이 다닙니까? 그냥 지금 돈 많이 버는데 다니겠죠. 농담입니다만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5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100명 중에 8명만이 누릴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고 산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이죠. 어떻게 보면. 네, 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밥을 든든히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휴대전화가 있고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 가운데 7%의 특권층입니다. 7%. 우리 1등급 맞으려면 몇 프로죠? 9등급 체계에서는 4%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5등급 체계로 갈 거예요. 저 이 등급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 10% 안에 들어가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입니다. 제가 이 수치를 왜 보여드리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7%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이미 풍족한 현재 속에서 나의 마음을 자라나게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할 때 제 마음 한켠에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 안에 속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나머지 93%에 살고 있는 세계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이 말 하는 것이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대한민국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굳이 왜 경쟁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분명한 기득권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풍족한 현재 속에서 나의 마음을 자라나게 할 때다. 나의 마음을 배우고 타인과 만나는 방법을 경험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역사와 자연을 탐구하며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를 작은 사회, 학교죠. 작은 사회에서 충분히 겪을 때가 바로 청소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는가? 1등이 되려고 공부를 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미 7%라니까요. 1등 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공부합니까? 고산고에 오고 싶어서 고산고가 어떤 교육과정이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뒤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럼 왜 공부하나요? 저는 공부할 만큼 해본 사람이잖아요. 뭐 교만한 말은 아닙니다만 그럼 왜 공부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항상 무너집니다. 선생님 저는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되죠? 우리 청소년기 그러다 보니
삶의 의지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왜 공부하는지 우리 학교는 이렇게 가르쳐 줄 겁니다. 궁금하니까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인류가 공부를 왜 하기 시작했을까요? 궁금하니까 하는 거죠. 누구를 이기려고 했을까요? 물론 전쟁에 이기기 위해 총포를 개발했을 겁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았지만 그 이외의 공부는 궁금하니까 했을 겁니다. 불안감, 명예욕, 과시욕, 누구에게 강요하기 위해, 잔소리 때문에, 혹은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니까 불안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적어도 다니는 학생들은 호기심 때문에 무언가를 완성하고 싶어서, 이만큼 했는데 선생님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도리어 선생님들을 귀찮게 하는 그런 학생들이 고산고에는 있습니다. 성취감, 이 성취감은 1등이 되기 위한, 1등이 되어서 받는 성취감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궁금한 것을 해결했고 무언가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던 그런 성취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한다면 협동심, 강요받는 협동심이 아니죠. 모둠 수업을 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친구한테 미안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학생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런 이유로 공부합니다. 네, 1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